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모든 것을 내주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재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친딸처럼 아끼며 보살폈던 세월. 하지만 그 지극한 사랑 끝에 마주한 것은 축복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한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모든 환상이 조각나버린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오직 나로서 다시 서기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인생의 길목에서입니다. 제 이름은 최숙자. 올해 66입니다. 퇴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농협회계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0년 넘게 장부를 만지며 살았으니 숫자 계산에는 밝은 편이고 눈치나 사람 사는 도리도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지훈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예전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장가가서 손주 녀석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지훈이가 지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33, 지수가 31였죠. 대학 동창이라는데 사회 나와서 다시 만나 불이 붙었다더군요. 지수를 처음 보던 날이 생생합니다. 차분한 옷차림에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어른 앞에서 몸가짐이 바른 게 참 귀한 집딸이구나 싶었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놓였지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살던 집 한 채를 내주고 가전이며 가구며 새 것으로 싹 바꿔줬습니다. 젊은 애들한텐 자기들만의 공간이 제일 큰 선물이다 싶어 간섭하지 않는 게 제 나름의 사랑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니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더군요.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지훈아 언제쯤 소식 들려줄 거냐며 농담을 던질 때면 저는 얼른 요즘 애들은 계획이 다 따로 있다며 말을 돌렸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참 시큰했습니다. 매달 반찬을 해서 들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수 얼굴을 살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았지요. 그러던 작년 겨울 지수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호박 떡을 쪄서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떡을 받던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어머니, 저랑 지훈이랑 검사를 받았는데 제 체질이 아이 갖기가 쉽지 않대요라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한약도 지어 먹고 배란 주사도 맞았지만 잘 안 됐다며 손주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5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답이 불임이라니 솔직히 허망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수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지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얘야, 자식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복이다. 오늘부터는 내 며느리 말고 내 딸 하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친모녀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시장도 보고 지수는 제 닭볶음탕 비법을 배우겠다며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없으면 어떠냐. 이 예쁜 아이가 내 곁에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수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었죠. 손이 부르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짧은 문장에 지난 5년의 갈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라 의사도 놀랐다며 초기라 아주 조심해야 한다더군요. 저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돈 걱정 마라. 내 퇴직금이랑 연금 합쳐서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줄 테니 너는 태교만 해라. 그날로 은행에 달려가 적금을 깨고 안태하게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 날랐습니다. 집이 좀 눅눅한 것 같아 제가 살던 햇볕 잘 드는 큰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전자파가 안 좋다기에 비싼 차단 담요까지 사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와
손잡이까지 설치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유난이다. 며느리 너무 버릇 나빠진다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아끼는 게 곧 내 손주 아끼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진날이라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면 지수는 매번 어제 체해서 오늘은 못 가겠다. 남편이랑 둘이 다녀오는 게 편하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 병원에서 파일로만 준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쓰레기통에서 믹스커피 빈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임산부는 카페인을 조심해야 한다며 흑임자 차도 마다하던 지수였는데 말입니다. 지훈이가 마셨겠지 하며 넘기려 했지만 지수의 몸 상태도 이상했습니다. 입덧도 없고 잠도 저보다 잘 자고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지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지수가 친구 추천을 받았다며 말했던 안강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김지수님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학이 넘어 간호사의 대답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그런 환자분이 없으신데요. 머릿속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근처 산부인과 5곳을 다 뒤졌지만 임신한 김지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는 지수 씨 오늘 편의점에서 아이스 밀크티 사 마시면서 친구랑 엄청 웃고 떠들던데 라는 말까지 보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수가 방 안에서 나누는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훈 씨, 나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 어머니 눈물 글썽이는 거 봤어? 지수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그럼 엄마가 퇴직금 털어서 산후조리 원비까지 내주실 거야. 엄마 참 사람 좋아. 그치? 사람 좋아. 그 말이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끓인 보약, 제가 내준 안채, 제가 건넨 돈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공짜로 얻어내는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너무 몰랐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마시며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훈이가 당황하며 엄마, 왜 벌써 일어나 계세요? 라고 묻더군요. 지수도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희 대화 다 들었다. 산후조리 원비까지 내줄 착한 엄마는 이제 없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지수는 사과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노래를 부르니까 지훈 씨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우리도 숨 막혀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돈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누가 뺏어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로 연금이체 계좌를 해지하고 안채 열쇠를 회수했습니다.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이다. 큰 방 비우고 너희가 쓰던 작은 방으로 옮겨가든지 싫으면 나가라. 그리고 이제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벌어서 써.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냐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라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 인출되는 통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처음으로 나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최숙자로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퇴직 후 동해안 여행을 이제야 이룬 셈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 아침 차려주던 시간엔 공원을 산책하고 며느리 보약 다리던 냄비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차를 우려냅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아들 내외의 결혼사진 대신
강릉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독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제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돕기도 하고 반찬은 어디서 샀느냐며 말을 걸어오지만 저는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 훈육의 흔적은 남겨둬야 하니까요. 며느리와는 여전히 서먹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손주를 기다리던 간절함은 이제 내일의 날씨와 다음 주 문화센터 강좌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독해졌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 믿으며 나 자신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자신만의 요새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